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잘 들리시죠? 굉장히 또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던 일이 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영상을 좀 늦게 한 며칠 쉬고 올려드렸는데, 뭐 회사에서 회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물론 2명 이렇게 작게 한 거라서 이제 코로나 수칙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일요일인데, 지금 현재 시각이 새벽 2시를 좀 넘었어요. 지금 아니면은 제가 영상을 좀 못 찍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휴가가 좀 예정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영상을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올리겠지만, 한 약 일주일 정도 가는 제가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어, 갑자기 급하거나 뭐 보유 종목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커뮤니티라도 뭐, 어, 좀 업로드를 할 테니까 너무 노여해하지 마시고 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그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TLB인데, TLB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그 걱정했던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 결과가 좀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은, 제가 지금 본집에 와가지고요. 다음 주에 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펜을 못 써서 마우스로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테이퍼링은 급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연준 금리는 2%대를 뭐 유지를 할 것이다. 아마 테이퍼링을 한다면은 연말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당분간은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미장도 나스닥이 1.2%대를 상승을 하면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장도 좋은 출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제가 웬만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강심장이신 분들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거나 물을 타신 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LB입니다. 자, TLB는 반도체 관련 주라고 생각하고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TLB는 자, 뉴스를 보시면은 PCB 회로 인쇄도금. 자, TLB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제조 연구개발 뭐 과제 어쩌고저쩌고, 자, 인쇄 회로 기판 제조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얘는 이제 반도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TLB는 세계적 수준의 PCB 제조 전문 기업으로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의 SSD용 PCB와 D램용 메모리 모듈 PCB를 공급하며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자, 일단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저평가주라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일단 얘는 퍼만 보면 돼, 퍼. PER만 보면은 14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P가,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가, 얼마있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퍼가 19예요. 삼성전자도 퍼가 19인데, TLB는 뭐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삼성전자가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애가, 일단 퍼 자체가 14면은, 뭐 저는 뭐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재무도 딱히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그렇게 그닥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일단 지금 요 라인 한 42,500원 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테이퍼링 공포 때문에 이렇게 확 내렸지만, 일단
요 라인 부분을 지켜줬고, 이제 지지하는 부분을 지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래그 패턴을 요 상단 부분을 넘어주게 되면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긴 한데 저는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얘가 지금 매물대 자체는 여기가 좀 이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8,000원 근방까지는 다시 좀 회복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스토캐스틱도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는 추세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정보풀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오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매수를 얘네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얘가 내리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상승할 여력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던 거고요. 뭐 완전하게 가려면 일단 21선을 다시 탈환을 좀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TAB는 계속 조금씩 상승할 거라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AB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HENT입니다. KHENT는 저희가 얘를 일단 8월 26일자로 인해서 전환사채 5회차 물량이 어느 정도 상장이 좀 됐어요. 그럼 얘는 바로 팔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2029원에 아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물량 자체는 언제냐면, 공시를 보시면은 전환 촉구가 행사를 보시게 되면 9월 3일 날 240만 주가 나오게 되고요. 일단 8월 26일 날은 54만 주가 일단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얘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처분을 결정했던 거에 대해서 수정을 냈어요. 어떻게? IHQ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뭐 코미디 TV 이제 채널, 네. IHQ에 대한 이제 주식수가 1948만 5,921주를 8월 26일 날 뭐 처분 예정이 짝 있었는데, 이거를 11월 26일로 해서 1467만 4천주를 뭐 처분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약간 처분하는 거를 좀 연장을 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고 일단 얘를 종목표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상장된 물량이 나온 개가 좀 안 잡히죠, 여러분. 분명히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SJ조합 거가 나와서 만약에 매도가를 쳤다면은 뭐 투신이나 뭐 이런 뭐 다른 기타나 아마 그렇게 잡혔을 거예요. 이렇게 개인으로 웬만하면 잡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온 물량도 없고, 기타 금융은 더 샀다. 특히 기타 법인도 더 샀다. 기타 금융은 매수를 계속해주면서 아마 평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을 거예요. 전 KHNT도 저도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을 좀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차트가 좀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또 해줬고, 얘는 2,0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이 전환사채를 처리하기 위해 어디까지 올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이렇게 241선을 터치를 한번 하러 또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손절할 마음이 일단 전혀 없고요. 평단을 좀 더 낮추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물을 탈 수 있으면은. 왜냐면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절망적인 부분은 없고, 뭐 더 늦는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메리츠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 봐도 뭐 무방합니다. 제가 신용이나 미술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현금만 하셨으면은 얘가 상패에 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계속해서 좀 더 존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2017년 11월 달에 그 최저가를 지금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이 부분을 안 깨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KHNT는 장원테크가 지금 상상의 물량한테 갚아야 되는 돈을, 그 주식담보대출을 연장을 했을지, 뭐 다음 주에 공시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KHNT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언급을 하고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 플랫폼이 한국, 뭐 미국, 일본 이렇게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독일인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뉴스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네, 프랑스에 이어서 그 독일까지 진출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점점 얘네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갑자기 어,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5일 동안 양봉이 뜨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시점과 거의 이제 평단이 거의 똑같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본전에 다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21선을 다시 돌파를 해주고 거래량도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봉으로 자,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 이제 종가와 시가가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요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아직 과매수로 가지도 않았고 RSI도 과매수가 되려면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히죠. 일단 네, 거의 정말 예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다음 주도 저는 기대가 좀 돼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기가 막히게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외국은 13만 주. 그래서 뭐 나는 짧게 짧게 먹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장이 아마 흐름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은 수익을 좀 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좀 힘든 저항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 18,000원 정도까지. 얘가 18,000원만 넘어주면은 이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보러 갈 수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요 이제 시가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서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지킬 거라고 한번 봤고 손절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 부분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다행히 또 올라줘서 뭐 기분이 좀 괜찮고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직 뭐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전혀 좀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주종목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이 파마 같은 경우에는 어,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리고 저번 주 장에서는 코비박 관련주로 해서 뭐 넥스턴 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이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여러분들 이제 평당 거의 다 오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일단 벌써 수익권에 이제 진입을 좀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점점 양봉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는 이 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예상했는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수렴을 좀 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이 수렴하는 이런 부분을 상승시켜 줬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기술팀이 또 이번 달에 또 방문을 해가지고 뭐 시생산에 이제 뭐 도움을 줬고 그리고 이제 RSI나 뭐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연기금이 많은 물량을 또 매수를 해줬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좋은 투신과 보험 등등 이렇게 수급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밑꼬리를 많이 단다는 것은 그만큼 밑에서 많이 받아먹고 쳐올린다 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를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스푸트니크가 필리핀이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일단은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국내나 미국이나 이렇게 승인이 계속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생산과 연말에 뭐 생산을 빠르게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이퍼링 하기 전에 얘가 뭐 생산을 하면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생산을 성공해서 이제 매출을 팔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퍼가 굉장히 낮거든요, 얘는. 그리고 프레시 바이오파마는 원래는 이제 원재만 했었는데 얘는 이제 포장까지 해서 완전히 DS 뭐 DP를 다 원재와 완재를 다 하는 그런 뭐 완벽하게 원료부터 이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출 자체가 순이익이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시즈 바이오파마는 뭐 요 부분만 뚫어주면은 뭐 이 갭도 메꾸러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좀 기다림을 해도 뭐 별로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프레시 바이오파마는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뭐 난 좀 불안해 하시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어, 본전이나 아니면은 약손실 아니면 약수익으로 끝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 뭐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팔기에는 제가 기다려온 그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익절로 나오고 싶네요. 그래서 프레시 바이오 파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한라홀딩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한라홀딩스는 제가 파동을 매번 말씀드렸죠. 여기 C고 1, 2, 이렇게 3, 이렇게 4, 그리고 5파 진행 중일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아마 평단까지 다시 왔다가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원래 이렇게 확장형 패턴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깨면서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요 지지하는 부분이 일단은 요런 부분, 요 지지했던 부분을 똑같이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요 라인 지금 제가 딱 그어놓은 선이 있죠. 지금 딱 지금 한라홀딩스의 마지막 종가 부분과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만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런 식으로 세 번의 A, B, C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계속 3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라홀딩스는 재무도 나쁘지 않고 뭐 얘를 그렇게 까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재무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라와 만도의 이제 지주회사니까요. 얘는 퍼도 10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도 4,8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들고 계셔도 뭐 장투로도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없고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로서는 주봉으로 봤을 때 1년 평균선이 224일선을 양봉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지만 잘 해주면은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항 라인이 일단 46,800원 정도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홀딩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영풍도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동을 보시면 C, 1, 2, 3,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여기까지 4라고 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요 4파라고 생각하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는 여기가 4파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 5의 1, 5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이 부분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영풍 같은 경우에는 그 폐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이제 건식 기술 최초로, 세계 최초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연, 국내에서 아연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아연도 영풍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특히 시총이 너무 커서 움직임이 좀 더디는 면도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평당 거의 다 오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한 5% 이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영풍은 일단 기관 수급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연기금이 8월 4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급이 기관 수급이 계속되는 거는 지금 뭐 조금씩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영풍은 저는 좀 장투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70만 원을 언제 놓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특히나 스토캐스틱이나 RSI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50을 이제 반을 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좀 더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특히 이평선들도 다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영풍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매번 보고 있는 코퍼스 코리아예요. 코퍼스 코리아는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선에서 한번 지지를 좀 해줘가지고 다시 반등이 일어나긴 했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지금 뭐 4,000원 이상으로 간다라고는 저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좀 해요. 특히 근데 일단 이평선이 일단 21선을 이렇게 뭐 넘어주는 그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얘가 21선을 잘 지켜주고 지지하면서 올라가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얘가 우리가 생각했던 오버행 물량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6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120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오버행은 한 200만 주 정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한 150만 주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뭉텅이로 좀 나오는 게 한 몇 번 잡히면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퍼스 코리아가 8월 20일 날 기준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또 결정을 했어요. 얼마냐면 300억. 300억에 3,400원짜리로 300억이고 얘는 2022년에 보시면은 2020 청약일이고요. 잠시만 이거를 보시면 2022년에 8월 25일부터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400원으로요. 그러면 얘네 벌써 아직까지도 1년이 일단 남았죠. 300억은. 근데 보시면은 발행한 회사들이 전부 다 뭐 주식회사, 뭐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한캐피탈, 뭐 투자증권 이런 데서 300억을 빌렸습니다. 이 빌린 이유는 운영자금, IP 개발 자금 및 콘텐츠 라이센스 투자 이 돈으로 이제 어떤 거를 할지를 잘 모르겠으나 어, 음, 아마존과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떻게 흐름을 흘러갈지를 예상을 또 해보고 오버행 물량을 체크하면서 들어갈 타점을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일단 얘가 이렇게 A, B, C라고 한다면은 얘가 다시 상승을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500 물량이 나올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좀 더 지켜보고 좀 안전해질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뭐 소액으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해요, 솔직히. 아셨죠?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제가 8월 2일자에 아마 제일 최근에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언급을 했겠지만 일단 8월 2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상승을 좀 많이 했죠. 특히나 8월 2일이면은 뭐 한 42,000원에서 48,000원 정도 됐으면은 한 거의 한 15%, 16% 정도는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봤을 때 241선을 갓 넘어준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뚫어줄 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언급을 좀 한 것 같아요.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나서 상승을 했지만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없게 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특히 이 부분 또 넘어줄 때.
그렇죠. 매물대 뚫어줄 때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특히나 얘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점이에요. 이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리고 파동으로 보게 되더라도 뭐 C라고 치면 1, 2면 얘가 3회 4 끝나고 3회 5가 나오고 4파 다음에 5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3파가 짧게 나왔다고 한다면 얘가 3 그리고 이렇게 뭐 4, 5라면은 조금 얘가 4고 그리고 이렇게 5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LIG 넥스원은 제가 리뷰를 좀 종료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매동이에요, 솔직히. 이 연기금이 지금 며칠째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아마 7월 3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일단 제가 리뷰를 정리를 하지만 섣불리 버리기보다는 일단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애들이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연기금 따라가는 거. 그러면 얘네들 기관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이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매동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좀 괜찮은 종목이 나오긴 하는데 LIG 넥스원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LIG 넥스원은 여러분들 수익이 만족한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부분 매도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못 올릴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굉장히 좀 길게 찍은 것도 있어요. 지겨우셨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 질문을 남겨도 약간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손절해야 되냐, 뭐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글을 좀 안 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장도 불장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